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3부 토큰 볼 텐데 최근에 연속된 하락 변동성이 또다시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공포감을 넘어서 이제는 이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매도에 대한 고민하신 분들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사용하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막연하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확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우리의 수익을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고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자제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3부 토건. 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반등하나 싶더니 또다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감사 의견에 대한 이 거절 이슈. 2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이슈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만큼은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계좌 회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때 대응하셨던 분들 단기간 내에 또 일부 계좌 회복을 만들어 가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하락 변동성 안에서 거래량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 이때 들어왔던 이 물량 대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으로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세력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 안에서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한 부분과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사유가 있죠.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해결 불가능하면서 많은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이슈인지를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선 창구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오늘 장에서 삼성을 비롯해서 미래에셋 이 6개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이탈이 또 있었죠. 그 가운데서 JP모간과 신한투자, UBS증권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저가의 영역이다 이 판단을 하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봤을 때 최근에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력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이 구간 외인들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전저점에 대한 이 부분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매도의 영역이 아니라 추가적인 대응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최근에 이 40거래일 동안 20거래일 정도만 보아도 될 것 같네요. 20거래일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JP모간 380만 주 이상의 물량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보력이 뛰어난 이 창구인데 상장 폐지 가능이 높은 이러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들도 근데 막연하게 계속해서 물량을 담는 게 아니고요. 하락하는 이 구간 안에서 저가에서 물량을 집어넣었다가 상승 과정 안에서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 안에서 다시 물량을 담고 있죠. 이런 것처럼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막연하게 3부터건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들의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상인증권 반대로 최근에 이 과정 안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었죠.
자, 반대 매매 물량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자, 추가적으로 이러한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물량을 던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없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DYD라든지 3부 토건에 대한 남아있는 이 비중에 대한 그 부분을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면서 이 물량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만들면서 소화시킬 것인가. 자,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데, 당연히 이 반등 구간을 만들면서 소화시킬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예요. 최소한 이 갭을 메꾸는 흐름까지는 충분히 돌려 세우면서 이러한 물량에 대해서 소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건지, 그리고 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이러한 자금 조달 이슈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대형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DYD에 물린 상상인 증권 자금 매수 적신호 이렇게 나와 있죠. DYD가 3부 토건을 인수할 때 상상인 그룹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나선 부분이 있었어요. DYD와 3부 토건 두 종목이 나란히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전에 DYD가 3부 토건 주식 1750만 주를 7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부족한 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상인 증권을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상상인 증권에서 3부 토건 지분 일부를 담보로 해서 DYD에 100억 원을 빌려줬고요. 올해 4월에는 DYD가 3부 토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상상인 저축은행 그리고 상상인 플러스에다가 120억 원 차입까지 했단 말이죠. 자, 차입 담보로 또 3부 토건 주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수백억에 달하는 이러한 자금 두 종목에 묶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상상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손실 보고 엑시트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 보유 지분 중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반대 매매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자, 관계자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3부 토건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반대 매매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를 살펴보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을 때, 자, 주식 전환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노리거나 풋옵션 행사를 통해서 원리금 회수 방안 검토할 예정에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이들도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자금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들이 만드는 변동성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도 좋은 결과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로 3부 토건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자, 일전에 이 독소 변전소 잔여 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는데, 자, 이 부지 1,300억에 달하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약금 65억에 대해서 이미 수령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235억에 대해서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자금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거래 정지 당하는 거 아닌가?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을 키워갈 수 있는 악의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에 대한 기회는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건지 매수 타점 관련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응 전략에 따라서 계좌 결과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여러분들만의 이 수급적인 분석과 앞으로 이슈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겠고, 자, 이러한 부분들 혼자서 대응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자,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3부 토건이니까 3부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매도 타점 관련해서 체크를 하면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반등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끌고 가셔야 된다. 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겠고, 이러한 부분들 대응 타점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할 때에는 막연하게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고요.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을 때 효율적인 타점에 대해서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체크하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3부라고만 여러분들 상담 번호로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여기서 포기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면서 추가 대응을 통해서 계좌 회복 만들어가느냐, 이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여러분들 포기할 시점이 아니고 대응할 시점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 빠르게 고민하지 마시고 3부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장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남겨놓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자,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계좌 회복하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 최근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 결과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죠. 이 종목도 FDA 승인 가능성이 높고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이 가능하다. 자, 이 종목 급등 전에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